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견과류와 신장 건강의 관계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들을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는데 괜찮나요? 신장이 안 좋으면 견과류를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어떻게 보관하고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오늘 영상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견과류가 건강에 좋은 이유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살펴보고 신장과 견과류의 관계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개인별 맞춤 섭취량 가이드를 제공하고 올바른 보관과 선택 방법을 설명드린 후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입니다. 개개인의 건강 상태는 다르므로 구체적인 식이요법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 신장질환을 진단받으신 분, 투석 중이신 분, 여러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왜 견과류가 주목받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견과류는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여러 건강 효과가 확인되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2018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된 프레디메드 연구를 보면 주 3회 이상 견과류를 섭취한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8% 감소했고 전체 사망률은 39%나 감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견과류에 풍부한 불포화지방산, 특히 오메가3와 오메가6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은 유지하며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비타민 E, 셀레늄, 폴리페놀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CRP 같은 염증 지표를 감소시킵니다. 만성염증이 원인인 여러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견과류의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조절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합니다. 2014년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에서는 하루 30g의 견과류 섭취가 당화혈 색소를 평균 0.3%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로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적절한 양의 견과류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높은 포만감으로 과식을 방지하고 불포화지방산의 대사 특성상 실제 흡수되는 칼로리는 표시된 것보다 약 20% 적습니다. 이렇게 견과류는 여러 측면에서 건강에 유익한 식품입니다. 견과류별로 특징도 조금씩 다릅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와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과 항산화에 좋고 호두는 오메가3가 많아 뇌 건강과 항염증에 효과적입니다. 마카다미아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 좋고 캐슈넛은 마그네슘과 철분이 많아 에너지 대사를 돕습니다. 피스타치오는 칼륨과 루테인이 많아 눈 건강에 좋고 브라질넛은 셀레늄이 풍부해서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각 견과류마다 장점이 다르므로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과 견과류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장의 역할을 간단히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노폐물 배설, 전해질 균형 유지, 혈압 조절, 적혈구 생성 호르몬 분비, 비타민 D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50에서 180리터의 혈액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관이지만 손상되어도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은 몇 가지 지표로 평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eGFR, 즉 추정 사고체 여과율입니다. 이것은 신장이 노폐물을 거르는 능력을 나타내는데 정상은 90 이상입니다. 완이는 밀민 1.73m입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대사의 부산물로 정상 수치는 남성이 0.7에서 1.3, 여성이 0.6에서 1.1mg/d입니다. 그리고 단백뇨 검사로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는지 확인하는데 이것은 신장 손상의 초기 신호가 됩니다. 만성 신장질환, 즉 CKD는 단계별로 나뉩니다. 1기는 eGFR이 90 이상으로 정상이지만 경미한 손상이 있는 상태이고 2기는 60에서 89로 경도 감소입니다. 3회기는 45에서 59, 3비기는 30에서 44로 중등도에서 고도 감소 상태입니다. 4기는 15에서 29로 고도 감소, 5기는 15 미만으로 신부전 상태입니다.
핵심은 3기부터는 식이 조절이 중요해진다는 점입니다. 견과류 섭취 시 고려해야 할 첫 번째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심장 박동 조절, 근육 수축, 신경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상 혈중 칼륨은 3.5에서 5.0 mg/L인데요. 문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배설 능력이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혈중 칼륨이 5.5 이상이면 고칼륨혈중 위험이 있고 6.0 이상이면 심장 부정맥 위험이 있으며 7.0 이상이면 응급 상황입니다. 견과류의 칼륨 함량을 100g당으로 보면 피스타치오가 1025mg으로 가장 높고 아몬드 730mg, 캐슈넛 660mg, 호두 440mg, 마카다미아 368mg 순입니다. 현실적으로 이해하자면 일반인의 권장 칼륨 섭취량은 하루 3500mg이고 CKD3에서 4기 환자는 하루 2000에서 3000mg으로 제한됩니다. 견과류 30g에는 종류에 따라 약 130에서 30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즉 적절량이라면 칼륨 섭취의 일부로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은 뼈와 치아 형성,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데 문제는 CKD 환자는 인 배설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고인혈증은 뼈를 약화시키고 혈관 석회화를 일으킵니다. 견과류의 인 함량을 보면 100g당 캐슈넛 593mg, 아몬드 481mg, 피스타치오 490mg, 호두 346mg입니다. 일반적으로 CKD 3기 이상에서는 하루 800에서 1000mg으로 제한하는데 참고로 견과류의 인은 주로 식물성 피틴산 형태로 존재해서 흡수율이 동물성 식품보다 낮습니다. 약 20에서 40%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옥살산염입니다. 옥살산염은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데 칼슘과 결합하면 칼슘 옥살산 결석을 형성합니다. 고옥살산 견과류로는 아몬드가 100g당 122mg, 캐슈넛 49mg, 땅콩은 187mg입니다. 저옥살산 견과류로는 마카다미아가 있고 호두는 중간 수준입니다. 결석을 예방하려면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2리터 이상이 중요하고 칼슘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장에서 결합하여 흡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안 좋으면 견과류를 먹으면 안 되냐고 물으시는데 아니요. 대부분의 경우 적절히 먹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장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양을 조절하며 전체 식단 내에서 균형을 맞추고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의학적 합의를 보면 CKD 1에서 2기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당량 섭취가 가능하고 CKD 3기는 칼륨과 인을 모니터링하며 소량에서 적당량, CKD 4에서 5기는 의사 상담이 필수이며 개별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개인별 맞춤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건강한 성인의 경우입니다. 권장량은 하루 28에서 30g, 한 손바닥에 가볍게 담을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몬드 약 23알, 호두 약 14알, 캐슈넛 약 18알, 혼합 견과류라면 작은 한 줌 정도입니다. 섭취 방법은 식사 사이 간식으로 먹거나 아침 요거트나 오트밀에 토핑으로 올리거나 샐러드에 뿌려서 먹으면 좋습니다. 보관은 밀폐 용기에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 1에서 2개월 내에 소비하시면 됩니다. CKD 1에서 2기 환자분들은 신장 기능이 거의 정상이거나 경미하게 감소한 상태입니다. 권장량은 하루 20에서 30g으로 주의사항으로는 혈압이 높다면 무염 제품을 선택하시고 당뇨가 동반되었다면 설탕이 첨가된 가공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마다 EGFR과 전해질을 확인하시고 추천 견과류로는 특별한 제한 없이 다양하게 섭취하시되 호두의 오메가3나 아몬드의 비타민 E 위주로 드시면 좋습니다. CKD 3기 환자분들은 중등도 신장 기능 감소 상태로 EGFR이 30에서 50부입니다. 권장량은 하루 15에서 20g이며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선택 가이드를 보면 우선순위 1번은 저칼륨 견과류인 마카다미아 368mg이나 호두 440mg입니다. 적당히 먹을 수 있는 중간 칼륨 견과류로는 캐슈넛 660mg이 있는데 소량만 드시고 주의해야 할 고칼륨 견과류로는 피스타치오 2025mg이나 아몬드 700.30mg이 있는데 이것들은 가끔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실용적인 팁을 드리자면 하루를 2에서 3회로 나눠 섭취하시면 혈중 칼륨 급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셔야 하는데
부종이 없다면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입니다. 월일에 칼륨과 인수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피해야 할 조합으로는 견과류와 바나나를 같이 먹으면 칼륨 폭탄이 되고, 견과류와 가공육을 같이 먹으면 인이 과다하며, 견과류와 토마토나 시금치를 같이 먹으면 칼륨이 중복됩니다. CKD 4에서 5기 환자분들은 고도 신장 기능 감소 또는 신부전 상태입니다. 기본 원칙은 반드시 신장내과 의사와 신장 영양사와 개별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 접근으로는 매우 소량, 하루 5에서 10g 또는 완전 제한하기도 하고, 칼륨 제거조리법을 활용하는데 물에 불리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대체 방안으로는 저칼륨 간식인 오이나 배, 단백질 보충은 삶은 계란 흰자, 건강한 지방은 올리브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투석 환자분들은 혈액투석의 경우 투석 직후 소량 가능한데 칼륨이 제거되기 때문이고, 본막 투석은 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며 항상 담당 의사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특수 상황별 가이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견과류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므로 하루 28g 권장하는데, 무가당 무염 제품이 필수이고 탄수화물 교환 계산 시 28g은 힐 지방 교환 단위입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대시 다이어트에 견과류가 포함되는데 무염 제품을 선택하시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캐슈넛이나 아몬드가 좋으며 나트륨은 하루 2300mg 이하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 중 칼슘 옥살산 결석이 있었다면 아몬드와 땅콩은 제한하시고 호두나 마카다미아를 선택하시며, 수분 섭취가 최우선으로 하루 2.5에서 3리터를 드셔야 합니다. 요산 결석의 경우 견과류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단백질, 특히 육류 제한이 더 중요합니다. 임산부나 수유부는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권장되는데, 오메가3가 풍부한 호두는 태아 뇌 발달에 좋습니다. 알레르기 예방 효과 연구가 진행 중이고, 임신성 당뇨가 있다면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고령자,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근감소증 예방에 단백질과 비타민 E가 유익합니다. 잘게 부수거나 갈아서 드시면 치아나 소화를 고려할 수 있고, 수분 섭취를 강조하며 정기 신기능 검사가 필요한데 노화로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올바른 선택과 보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 시 체크리스트를 보면 첫 번째로 제조일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한 최근 제품을 선택하시고, 견과류는 개봉 전에도 서서히 산화되므로 제조 후 3개월 이내 제품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포장 상태입니다. 좋은 포장은 진공 포장, 질소 충전 포장, 불투명 포장으로 빛을 차단하고 밀폐가 확실한 것입니다. 피해야 할 포장은 찢어진 곳이 있거나 투명 비닐에 덜렁 들어있거나 개방형 벌크 진열 제품입니다. 세 번째로 가공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권장하는 것은 생견과류나 건조볶음이고 무염 무당 제품입니다. 비권장하는 것은 기름에 튀긴 것, 설탕이나 소금으로 코팅된 것, 향료가 첨가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크기를 선택할 때는 1인 가구는 100에서 200g, 소포장, 2에서 3인 가구는 300에서 500g, 대용량 1kg 이상은 소분을 전제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개봉 후 산패 속도가 빠르므로 2에서 4주 내에 소비 가능한 양을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패란 지방이 산소, 빛, 열, 수분과 반응해서 분해되어 불쾌한 맛과 냄새가 발생하고 영양가가 감소하며 과산화물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견과류는 왜 쉽게 산패되냐면 불포화 지방 산함량이 60에서 75%로 높고, 불포화 지방은 이중결합이 있어서 산소와 반응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산패된 견과류의 건강 위험으로는 과산화 지질이 세포 손상을 유발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키며 장기적으로 염증이 증가하고 비타민이 파괴됩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 보관에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 발생은 드뭅니다. 이것은 주로 열대기후에서 대규모 저장 중 습도 80% 이상과 온도 25에서 30도에서 수주에서 수개월 방치했을 때 발생합니다. 현실적 위험은 맛 변화와 영양 손실이 급성 독성보다 더 큽니다. 올바른 보관 방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개봉 즉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냄새는 고소하고 은은한 향이 나야 하고, 맛은 하나 씹어봤을 때 바삭하고 담백해야 하며, 색은 밝은 갈색이어야 합니다. 견과류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 신호로는 기름전 내가 나거나 쓴맛이 나거나 눅눅하거나 검은 반점이나 흰 가루 같은 곰팡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분입니다.
일주일 섭취분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 아래 칸에 보관하시고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권장합니다. 나머지는 1회분 30g씩 지퍼백에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라벨링 내용으로는 견과류 종류, 개봉일, 섭취 목표일을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온도별 보관 기간입니다. 실온 밀폐 시 20에서 25도에서 권장 기간은 2주, 최대 1개월입니다. 냉장실은 0에서 5도에서 권장 기간 1에서 2개월, 최대 3개월입니다. 냉동실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권장 기간 6개월, 최대 1년입니다. 팁을 드리자면 냉동 보관 시 지방 함량이 높아 동결점이 낮아서 녹지 않습니다. 냉동실에서 꺼내 바로 섭취 가능하고 또는 냉장실로 옮겨서 12시간 후 옮겨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재확인 습관입니다. 월 1회 점검으로 냄새 변화, 색 변화, 유통기한을 재확인하시고 의심스럽다면 아까워 말고 폐기하십시오. 견과류 종류별 보관 특성을 보면 산패가 빠른 순서로 호두가, 오메가3가 많아서 냉동이 필수이고 피칸은 냉동 권장, 아몬드는 냉장 권장, 캐슈넛은 냉장 가능, 마카다미아는 2주 이내라면 실온도 가능합니다. 조리나 섭취 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볶을 때는 약불 건조 볶음으로 120에서 140도에서 5분에서 7분 동안 자주 저어주시고 고소한 향이 나면 즉시 불을 끄셔야 합니다. 과도한 가열은 영양소를 파괴합니다. 블렌더나 믹서로 갈 때는 신선한 것만 사용하시고 곱게 갈면 산패가 가속되므로 즉시 소비하셔야 하며 냉동 보관은 금지인데 수분이 응결되기 때문입니다. 물에 불리기로 칼륨 제거를 시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4시간에서 8시간 물에 불리면 칼륨이 약 10에서 20% 감소하지만 다른 영양소도 손실되고 CKD 3기까지는 굳이 불필요합니다. CKD 4에서 5기에서도 의사가 변과류를 허용한 경우에만 시도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실생활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견과류 대신 견과류 우유는 괜찮냐는 질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장점으로는 소화 부담이 적고 물과 섞여서 칼륨 농도가 낮으며 드링크 형태로 간편합니다. 단점으로는 시판 제품은 당분이 첨가된 경우가 많고 거르는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없어지며 단백질 함량도 낮습니다. CKD 환자 관점에서는 무가당 제품 선택이 필수이고 칼륨 함량을 영양 표시에서 확인하셔야 하는데 제품별로 차이가 큽니다. 아몬드 우유 240ml는 대략 아몬드 15에서 20알에 상당하므로 전체 식단에서 계산이 필요합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직접 만드시는 것인데 믹서와 거름망을 사용하면 양 조절이 가능하고 무가당을 보장할 수 있으며 신선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가공 견과류반은 어떠냐는 질문입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당류는 5g 이하로 전체 중량의 15% 이하여야 하고 나트륨은 100mg 이하, 성분은 견과류와 드라이 과일 정도면 괜찮습니다. 첨가물로 시럽, 초콜릿, 화학 조미료가 들어간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CKD 환자는 칼륨 합계를 계산하셔야 하는데 견과류와 건과일을 합쳐서 1개당 200에서 300mg은 넘으면 주의하셔야 하고 3에서 4기는 하루 반 개에서 1개 수준입니다. 추천 브랜드보다 중요한 것은 성분표를 읽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 질문, 땅콩은 견과류인가요? 먹어도 되나요? 엄밀히는 콩과 식물이지만 영양학적으로 유사합니다. 장점으로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100g당 26g이 들어있고 가격이 저렴하며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주의점으로는 칼륨이 100g당 705mg으로 중간에서 높은 수준이고 옥살산이 187mg으로 높아서 결석을 주의해야 하며 아플라톡신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관이 중요합니다. CKD 환자 가이드를 보면 1에서 2기는 하루 30g 가능하고 3기는 하루 15에서 20g의 물을 충분히 드시고 4에서 5기는 의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삶은 땅콩이 볶은 땅콩보다 나트륨이 낮습니다. 네 번째 질문,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면 대체 식품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건강한 지방 공급원으로는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아보카도가 있는데 아보카도는 칼륨이 높으므로 CKD는 주의하셔야 하고 연어나 고등어에서 오메가3를 얻을 수 있으며 치아씨드나 아마씨는 칼륨이 낮습니다. 단백질 보충은 그릭 요거트, 두부, 계란으로 하시면 되고 비타민 E는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해바라기 씨유, 키위,
망고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현미를 소량, 바나나는 CKD는 제한해야 하고 다크 초콜릿 70% 이상을 소량 드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신장 검사 수치가 나빠졌는데 견과류 때문이냐는 질문입니다. 견과류 하나만의 문제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신장 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당뇨병이 가장 흔해서 40%, 고혈압이 30%, 사구체신염, 다낭신 같은 유전 질환 등이 있습니다. 생활 요인으로는 과도한 단백질, 특히 붉은 고기, 고염분, 식단, 탈수, 과체중이나 비만, 흡연, 음주 등이 있습니다. 약물로는 NSAID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거나 일부 항생제, CT 검사의 조영제 등이 영향을 줍니다. 견과류의 위치를 보면 적정량이라면 위험이 낮고 과다 섭취에 다른 고칼륨 식품을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보통은 기여 요인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해야 할 일은 전체 식단을 점검하시고 영양사와 상담하시며 약물을 검토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시며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고 운동, 금연, 체중 관리를 하시며 정기 추적 검사를 받으시고 원인 질환인 당뇨나 혈압을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매일 먹어야 효과가 있냐는 질문입니다. 규칙적이면 좋지만 유연하게 접근하세요. 이상적 패턴은 주 5에서 6일에 하루 20에서 30g 또는 주 7일에 하루 15에서 20g입니다. 현실적 패턴은 주 3에서 4일도 건강 효과가 있으며 중요한 건 총량과 지속성이고 하루 많이보다 꾸준히 적게가 좋습니다. CKD 환자는 혈액 검사 결과에 따라 조정하시고 칼륨이 높게 나오면 며칠 쉬시며 주 2에서 3일의 소량도 의미가 있습니다. 유연성 원칙으로는 외식하는 날은 건너뛰시고 명절이나 휴가 때는 부담 갖지 마시고 장기적 패턴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 볶은 견과류와 생 견과류 중 어떤 게 더 좋냐는 질문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생견과류의 장점은 비타민과 효소 보존이 최대이고 소화효소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가공이 없어서 순수합니다. 단점은 일부 사람에게 소화 부담이 있고 맛이 밍밍하며 피틴산이 높아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데 이것은 경미합니다. 볶은 견과류의 장점은 고소한 맛이 나고 소화가 용이하며 피틴산이 감소하고 향균 효과로 미생물이 감소합니다. 단점은 비타민 E가 일부 손실되는데 10에서 15% 정도이고 과도한 가열 시 AGES라는 당화산물이 생성됩니다. 결론은 소화가 편한 쪽을 선택하시고 볶을 때는 약불로 단시간 하시며 생이든 볶음이든 신선도가 더 중요합니다. CKD 관점에서는 영양소 차이가 미미하므로 기호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질문. 견과류를 물에 불려 먹으면 더 좋냐는 질문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선택사항이고 CKD 환자에게는 제한적 효과입니다. 물에 불리기의 주장을 보면 피틴산을 제거해서 미네랄 흡수를 개선하고 효소를 활성화하며 소화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피틴산은 20에서 30% 감소해서 효과가 있고 칼륨은 10에서 15% 감소로 미미하며 이는 5에서 10% 감소로 미미하고 비타민은 일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관심 있으시다면 깨끗한 물에 4시간에서 8시간 담그고 물을 버리고 헹구며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하고 약불 건조볶음을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CKD 환자는 4에서 5기가 아니면 굳이 필요 없고 4에서 5기라면 의사 지시하에 시도 가능하나 효과가 제한적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소화가 불편하면 시도하시고 그 외에는 신선도와 양 조절이 우선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조합이 중요합니다. 좋은 조합 첫 번째는 견과류와 그릭 요거트입니다. 단백질이 보완되고 칼슘으로 옥살산이 결합되어 결석을 예방하며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와 베리류, 블루베리나 딸기입니다. 항산화 시너지가 있고 혈당이 안정되며 칼륨 함량이 낮아서 CKD에 적합합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와 오트밀입니다. 식이섬유가 상승하고 포만감이 지속되며 콜레스테롤이 개선됩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와 녹차입니다. 카테킨과 비타민 E가 함께 작용하고 지방 대사를 촉진합니다. 주의해야 할 조합은 CKD 3기 이상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견과류와 바나나인데 칼륨이 급증합니다. 예를 들어 호두 30g에 130mg, 바나나 2개에 400mg으로 합치면 530mg입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와 시금치나 근대인데 칼륨과 옥살산이 중복되어
결석과 고칼륨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와 감자나 고구마인데 칼륨이 과다합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와 가공 치즈인데 인이 과다합니다. 다섯 번째는 견과류와 에너지 드링크인데 특히 운동 후에 칼륨이 급증합니다. 열 번째 질문.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네, 노화와 함께 신장 기능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연령별 평균 EGFR을 보면 20대는 약 100에서 120, 40대는 약 90에서 100, 60대는 약 75에서 85, 80대는 약 60에서 70입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는 10년마다 EGFR이 약 10씩 감소하고 차구 체수가 감소하며 혈관 탄력이 저하되고 약물 대사가 느려집니다. 고령자, 특히 70세 이상의 가이드를 말씀드리면 검사 빈도를 증가시켜서 최소 연 2회에서 연 3에서 4회로 하시고 EGFR, 크레아티닌, 전해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 조절은 60대는 일반 권장량 30g, 70대는 20에서 25g, 80대는 15에서 20g이며 EGFR을 고려하여 추가 조정하셔야 합니다. 형태를 변형해서 치아 문제 때문에 잘게 부수시거나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으시거나 갈아서 스프에 소량 넣으시면 됩니다. 수분을 강조해서 부종이 없다면 하루 1.5에서 2리터를 드시고 견과류 식이섬유와 물을 함께 드시면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을 주의하셔야 하는데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시면 칼륨 배설에 영향을 주므로 의사와 정기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견과류는 건강식품이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적절량 섭취 시 심혈관과 대사 건강에 유익하지만 과다 섭취는 특히 신장질환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신장 상태를 먼저 파악하세요. 일반 건강인은 하루 30g이 안전하고 CKD 1에서 2기는 하루 20에서 30g으로 모니터링 하시며 CKD 3기는 하루 15에서 20g으로 저칼륨을 선택하시고 CKD 4에서 5기는 의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 종류 선택이 중요합니다. 마카다미아와 호두를 우선으로 하시는데 칼륨이 낮고 피스타치오와 캐슈넛은 주의하시는데 칼륨이 높으며 무염, 무당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네 번째, 보관이 효과를 결정합니다.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원칙으로 하시고 소분 포장으로 산패를 방지하며 의심스러우면 폐기하십시오. 다섯 번째, 전체 식단의 일부로 접근하세요. 견과류만으로는 건강을 지킬 수 없고 채소, 통곡물, 적당한 단백질과 균형을 맞추시며 정기검진과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견과류와 신장 건강에 대해 과도한 걱정도 아니고 무분별한 섭취도 아닌 균형 잡힌 이해를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몸을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최근 혈액 검사가 언제였나요? EGFR과 크레아티닌 수치를 아시나요? 모르신다면 건강검진 예약부터 하세요. 둘째, 음식은 적도 아니고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견과류는 좋은 식품이지만 개인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셋째,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하시고 냉동 보관, 양 측정, 정기검진 등 장기적 건강은 매일의 선택에서 옵니다. 다음 영상은 당뇨병 환자의 단백질 섭취,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당뇨성 신증 예방법,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 비교, 실전 식단 구성법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평생의 자산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관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